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거침없이 빠지고 있는데 이게 벌써 거의 3개월째 내다 팔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하나의 지표로도 활용될 만큼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목인데 이게 이 정도로 빠진다는 건 뭔가 좀 쎄한 겁니다. 평소 외부적인 영향들로 주가의 조정은 조금씩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정도로 팔아치운다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고선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물론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외국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자, 일단 저희 직원들하고 이번에 자료를 정리하면서 느꼈지만 우리가 평소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 삼성전자가 진짜 이 정도까지 문제가 많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심각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주식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대다수의 국민들도 삼성이 위기다라는 말을 들으면 콧방귀부터 낄 거예요. 삼성인데 웬 위기? 아니, 속된 말로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해야 삼성이 망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귓등으로도 안 들으신다니까요. 그쵸? 근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 이거 진짜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의 한국 경제와 삼성전자의 부진한 현재 상황들이 막말로 북에서 핵을 쏘는 것보다 리스크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진짜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물론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들으신다면 쌍심지켜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욕 먹을 때 먹더라도 여러분이 바로 아실 건 또 제대로 아셔야 되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관련해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AI 산업이라는 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호들갑들을 떠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제 주변의 40, 50대 이상 선생님들도 실제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마트폰 다들 사용하시죠? 집에 괜찮은 가전 하나씩은 있잖아요. 물론 있는데 사용할 줄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신제품 주기가 점점 더 빨라지면서 접었다 폈다 감았다가 뭐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를 줄지 감히 예측도 안 됩니다. 자, 여기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SNS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된 지가 오래예요. 이게 다 뭐예요? 결국 산업혁명으로부터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자, 그럼 앞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이냐? 일단 많이들 걱정하는 부분들이 바로 인력 대체, AI의 발전과 더불어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 그렇다고 해서 또 AI가 무조건 일자리를 뺏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 정말 많은 부분에 침투를 해서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로 많은 것들을 하는 것처럼 엄청난 AI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 AI 이런 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탑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제품 하드웨어도 반도체지만 소프트웨어 구동을 위해선 데이터 센터가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에 또 엔비디아 제품이 들어가요. 이러니까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혼자 아도를 다 치니까. 그럼 결국 이 AI가 기존에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을 거치고 2차, 3차, 4차 산업혁명처럼 또 새로운 하나의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 호미 하나 들고 밭에 가서 농사일 하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장비를 해봤자 경운기가 최고인데 그 전에 경운기도 없을 땐 그냥 호미 하나가 끝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트랙터도 생기고 장비들도 기가 막히죠. 하다못해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이제 버튼 한 개만 누르면 농사도 편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다 그냥 혁명이라는 거고 앞으로 AI가 우리 삶에 이렇게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와 세팅 값들이 먼저 설치가 되고 준비가 되고 있고 그 중심이 일단 반도체고 이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 에너지 관련해서도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자, 이건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댓글이나 좋아요로 표현을 해주시면 이 내용도 조만간 또 시간을 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원전도 지금 그냥 단순하게 볼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내용이 많고요. 자, 아무튼 삼성이 왜 위기인지를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이건희 회장님의 경영 이걸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유명한 명언이 있죠.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봐라.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SK는 어때요? 마누라까지 바꿔서 진짜 잘하고 있죠. 뭐 반도체 사업부는 삼성을 제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삼성은 어때요? 덜 바꿔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웃자는 얘기지만 이 상황에 웃음은 안 나옵니다. 자, 아무튼 각각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스마트폰 시장 점유
애플한테 뺏겼죠. 애플이 20.1, 삼성이 19.4, 샤오미가 12.5 정도. 참고로 반도체만큼 매출 비중이 큰 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자, 다음으로 반도체 파트. 이게 진짜 문제인데 삼성은 반도체를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스템, 파운드리인데 사실 셋 다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일단 더 중요한 게 뭐냐? 최종 제품이 뭐냐에 따라서 반도체 주역이 달라질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 보급이 늘어날 시기에는 CPU, 모바일 시장이 커질 때는 AP, 지금처럼 AI는 GPU란 말이죠. 그래서 CPU를 만드는 인텔도 지금 죽상이고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만 떡상 중인 건데, 자,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파트 세 가지 중에 AI 쪽에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가 제일 큰 먹거리. 근데 이걸 엔비디아가 완전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진도 상당히 커서 60-70%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누구한테 맡겨요? TSMC한테 거의 다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만 회사 하나가 전 세계 시총 8위까지 찍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민간 기업 중에 최고예요. 어쨌든 TSMC도 결국엔 생산 능력에 한계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한테 콩고물이 좀 떨어질까 싶은 기대감이 있지만, 아니 뭐 일감을 주면 뭐하냐고요. 만들 능력이 돼야 만들지. 퀄 테스트 아직 제대로 통과도 못했습니다. 기술이 안 돼 아직은. 사실 엔비디아도 삼성한테 주고 싶어 해. 그래야 가격 경쟁도 시키고 품질이나 물량을 맞추는데 더 용이할 거고 리스크도 줄고. 근데 삼성이 그게 안 돼요 아직은. 감나무 위에서 감을 던져주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입을 못 벌려. 옆에서 보고 있자니 환장하는 거죠. 자, 삼성 파운드리가 아직은 TSMC보다 기술이나 품질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사실 갤럭시 22 모델에서 퀄컴 제품 삼성이 파운드리 생산을 했는데 발열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물량 TSMC로 다 뺏겼죠. 그리고 4나노 공정에선 수율이 30%밖에 안 나왔어요. 100개를 생산을 하면 60-70개가 불량, 정상이 30개라는 거죠. 이러니 삼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퀄컴이 TSMC로 넘어가면서 어때요? 인텔이나 애플 이런 애들도 TSMC로 더 기울어지고, 그럼 뭐 말 다 한 거죠. 그러면서 삼성이랑 TSMC 격차는 계속 더 벌어지고, 엔비디아향 HBM 퀄 테스트 사실 이래서 통과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게 D램 생산 라인을 같이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게 또 2배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D램 2개 생산 라인을 통해서 HBM을 생산을 한다. 그래서 한때 D램 가격이 올랐던 이유가 결국 HBM 생산량이 늘면 D램 생산을 줄여야 되고, D램 생산을 줄이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고 이랬던 건데, 참고로 기존 D램보다 HBM이 5배가 더 비쌉니다. 이러니 둘 다 잡았으면 진짜 큰 돈 벌었겠지만 아무튼 통과는 못했다. 게다가 기존 D램도 지금 중국이 엄청 치고 올라오네. 그러면 삼성은 둘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위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왜 이러고 있었냐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봤는데 HBM 시장이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AI 사이클이 오기 전에 원래는 하이닉스보다 선두주자였지만 어느 순간 개발에 손을 놓고 경영진들은 돈 안 되는 거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번에 얻어맞은 거예요. 이래서 경영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시작은 틀릴 수가 있죠. 하지만 이후에라도 트렌드를 빠르게 읽고 정정하고 보완해서 밀고 나갔어야죠. 근데 어때요? 지금 AI 시장이 무르익어 가는데도 뭐예요? 회사에선 공식 입장 하나 없어요. 사과만 하고. 자, 이번에 반도체 파트 수장이 바뀐 건 알고 계시죠? 경영진이 바뀌면서 조직 문화에 문제가 생겼다고 전영현 부회장이 사과문에서 직접 말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최고 결정권자가 기술자 출신이 아니라 재무 전문가 출신입니다. 자, 글로벌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 전부 다 공대 출신의 기술자 출신이에요. 엔비디아 젠슨 황부터 AMD 리사 수, TSMC 류더인, 인텔 팻 겔싱어, 퀄컴 크리스티아노 아몬, 이 양반들 전부 다 공대 출신 기술자들입니다. 근데 그게 뭐 경영만 잘하면 되지. 자, 기술자 출신의 오너가 보기에는 지금 이 기술을 꼭 개발을 해야 하고 미래의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선 반드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겠지만, 재무 담당자 출신의 오너, 비용부터 걱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손익 계산만 따져보고 컷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헤드가 조직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걸 설득하고 보고해서 보고서를 보고 이해하는 시간만 몇 주라고 합니다. 물론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라서 그 자리까지 오르셨겠지만 그분이 그가 가진 능력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리더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히려 삼성이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보다 기업의 손익과 재무구조 개편을 목적으로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제격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일단은 여기서부터가 꼬인 겁니다. 제 말 어렵지 않죠?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욕도 안 하고. 아무튼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위기의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주가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 주가는 기업의 적정가치 이하로 빠지면 또 저가 매수라는 게 들어와요. 주식으로 돈 버는 거 why not?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막말로 외국인도 지들이 팔다 말겠죠. 뭐 어디까지 팔 건데 지분을 0으로 만들 거예요? 아니니까. 결국 주가는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고 삼성에 딸린 일자리 고용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지출, 소비를 통한 주변 경제 등등등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머리 싸매고 어떻게든 또 살려보겠죠. 자, 어쨌든 삼성전자 주가 측면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라면 그래도 매수해볼 가격은 맞습니다. 사실 좀 더 적극적인 매수를 권해드리고 있죠. 아니 뭐냐, 지금까지 위기라고 잔뜩 겁주더니 무슨 딴소리냐.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기업과 사업, 경영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근데 주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물론 당장 어떤 모멘텀이 없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AI를 못 따라가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발목을 잡힌 게 삼성의 역할이 크거든요. 이 AI 시장의 규모를 따졌을 때 당연히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중국이에요. 일단 중국은 잠재성이고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AI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밀고 나가고 있어요. 우선 걔네들 몸뚱이가 가장 크고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은 신고가를 가는 게 맞죠. 근데 왜 한국은 미국을 못 따라가냐? 이걸 주가만 놓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깃장 부릴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만큼 새로운 산업을 열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정도 납품하는 거 고작 그거고 그게 하이닉스예요. 우리의 위치를 잘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TSMC를 한번 보세요. 뒷공문이 잘 잡아서 기업 하나로 시장 자체가 잘 따라가죠. 중국은 중국대로 부양책 빵빵하게 펼쳐서 끄집어 올려주고 중국이 부양책을 펼치면 미국도 좋은 거예요.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팔아먹는 제품도 어마어마하니까. 테슬라, 아이폰만 봐도 답 나오죠. 제일 큰 시장인데. 근데 중국이 부양책으로 경기를 다시 살려낸다? 솔직히 선만 안 넘는다면 미국 입장에선 땡큐예요. 그리고 미국이 소비의 국가지만 제조업이 또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탈세계화, 신냉전,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등등등 다양한 이유로 집 나간 기업들을 들어오게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하지만 미국은 뭐예요? 중국보다는 제조 원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이가 좋았을 때는 중국, 한국, 일본에 많이 기댔던 건데 이제 이마저도 갈라서고 미국은 지들이 만들고 지들이 구매하고 또 외부에 팔 건 팔고 더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또 중요한 게 뭐냐?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너지에 대한 브리핑을 원하신다면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아무튼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 원가라는 걸 최소화하면 할수록 기업의 마진은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법인세 인하죠. 기업들에게 세금을 좀 덜 걷고 남은 돈으로 재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도 하고 자사주도 좀 매입을 해서 국민들, 국민연금 같은 걸로 주식 투자하는 거 배부르게 해주고 신고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지가 빵빵해지고 자산은 알아서 국가 경제 성장과 동행을 하고 노후가 행복하고 은퇴해도 여유롭고 이러니 선진국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에너지라고 했죠. 그냥 단순히 AI 시대가 오면 데이터 센터에 AI가 더 필요하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는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를 수입한다는 것 자체가 탈세계화에서 엄청 큰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자급자족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그게 다 되어 있고 또 AI 사이클에도 대응을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버려지는 전력부터 잡자라고 해서 전력 인프라 싹 다 갈아엎고,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재룡전기 떡상한 거죠. 무엇보다 미국이 제조업이 커지다 보니까 에너지 공급원을 최대한 늘려서 에너지 생산이 차고 넘치면 이게 또 기업들에겐 이득이 돼요. 왜? 에너지 가격이 저렴해지면 결국엔 이게 또 원가 절감이 되는 거니까. 제조업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아버리면 우리도 이민 이거 진짜 고민해볼 만하죠. 영어 공부 미리 해두시는 것도 좋고요. 자, 아무튼 미국은 더 위대해지고 있고 한국은 업종이나 종목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중국 의존도 낮추고 무조건 미국 간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말 잘 해오던 것들, 그걸 앞으로도 더 잘 해줘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전달을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를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은 주가 변동에 크게 신경 안 쓰는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물렸다고 또 고민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물렸어도 뭐 70% 80% 아니잖아요. 진짜 커봐야 마이너스 30, 대부분 마이너스 20%, 그쵸? 그럼 여기서 한번 솔직해져 보자고요. 냉정하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20-30% 수익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삼성에 투자하는 분들은 적금을 넣을 바에는 이거 넣자, 이런 마인드가 솔직히 많으세요. 그리고 삼성이 망하겠냐라는 마음으로 투자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린 삼성을 사든 뭘 사든 투자를 한다는 건 그만큼의 수익이 있어야 되고,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삼성의 비중을 유지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결정인 거고, 내가 새로운 종목에 편입해볼 의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삼성보다 더 좋은 주식 하나를 정말 열심히 분석해둔 게 있습니다. 괜히 마음에도 없는데 알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괜찮은 종목 찾고 계신 분들만 위에 번호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종목 이름하고 내용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받아보시고 일단 어떤 종목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저는 이상한 잡주는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삼성이라는 고집만 조금 내려놓으시고 일부라도 좀 태워보신다면 지금의 손실 정도는 바로 복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이 종목 받아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바로 아실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미국 중심으로 혹은 미국이 아무리 제조업이 활발해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산업이 있습니다. 그 산업이 또 지금 엄청 호황이고, 전력 인프라처럼 반드시 정부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3박계로 다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이고요. 뭐 저도 얘를 좀 오랫동안 봐왔는데 중후방 기업이죠. 삼성이 전방 기업이면 소재 장비 기업들이 중후방인 것처럼 얘도 중후방이에요. 그래서 전방 기업 사업이 잘 되는지만 보고 베팅을 한다면 리스크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난 3분기 말부터 수주가 점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내용을 정리해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때 매수하는 거죠 뭐. 근데 진짜 좋은 종목이에요. 대신 제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기. 아니 솔직히 뭐 내용 나쁘지 않았죠, 그죠? 욕도 안 하고. 아니 뭐 누가 보면 맨날 욕하는 줄 알겠네. 아무튼 어렵지 않게 현실적으로 설명 잘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 자, 에너지 관련해서 브리핑이 듣고 싶다, 영상 만들어 달라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뭐 필요 없으시면 뭐 그래도 응원 댓글 꼭 달아주세요. 아셨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프로였습니다.